병든 마님의 병을 고쳐준 머슴의 커다란 물건. 옛날 옛적 황해도 헌양 근처에 큰 부잣집 김대감이 살았습니다. 김대감은 온화한 성품과 너그러운 마음씨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지요.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김대감 댁에는 구도새라는 듬직한 노비가 하나 있었어요. 구도새는 본래 어린 시절부터 고된 노비 생활을 했답니다. 전 주인이었던 광만석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로 구도새를 사정없이 학대했습니다. 매질은 예사였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 굶주림에 시달렸지요. 그러다 26 되던 해 광만석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구도새는 도망쳤습니다. 한겨울 논밭을 가로질러 달아나던 구도새는 결국 차디찬 눈밭에 쓰러져 버렸어요. 죽음을 직감한 순간 마침 그곳을 지나던 김대감에게 발견되었답니다. 아이고, 이대로 두면 얼어 죽겠구나. 김대감은 구도새를 노비로 삼아 거두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김대감의 은혜를 구도새는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구도새는 주인을 향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지요. 다른 하인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오직 주인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겼답니다. 김대감은 구도새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높이 사서 그를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마당새로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 댁에는 한 가지 커다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감의 아내 최씨 부인의 병환이었지요. 최씨 부인은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성품을 지닌 30살의 여인이었으나 처사이를 낳은 뒤부터 몸이 점점 쇠약해져 일어설 수가 없었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듯 힘이 들어가지 않아 침상에서만 생활했어요. 여보, 이 몸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제 죄인 듯 싶어요. 혹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벌이 아닐까요? 최씨 부인은 날마다 한숨을 쉬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김대감은 아내를 위해 한양에서 소문난 명의들을 모두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마님께서는 산후에 찬 기운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기혈이 막혀서 그런 것이니 뜸을 떠야 합니다. 몸이 허하신 것 같으니 푹 쉬시며 보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들의 처방은 모두 달랐고 효과도 없었답니다. 최씨 부인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김대감에게까지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 마을 잔치에 갔다가 길에서 말과 함께 미끄러져 크게 다친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김대감을 겨우 부축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김대감은 이미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걷기조차 힘들었답니다. 이 집에 대체 무슨 재앙이 든 것이냐. 마을 사람들은 덕망 높고 자비로운 김대감 댁에 연이어 불행이 닥치는 것을 보고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김대감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구도새, 이제 내 손에 이 집안의 명운이 달렸구나. 부디 이 늙은 주인을 좀 살려주겠느냐? 김대감은 구도새를 불러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구도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걱정 마시옵소서. 이 구도새가 목숨을 바쳐 모시겠사옵니다. 구도새는 매일같이 김대감의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의원들이 기혈이 막혔다고 했으니 계속 주물러 주면 혈이 뚫릴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며칠째 다리를 주무르던 구도새는 김대감의 허리 부근에서 작은 몽우리 같은 것이 만져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무엇이옵니까? 구도새는 그 몽우리를 살펴보는 순간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전 주인의 광만석 댁에 비슷한 병을 앓던 늙은 노비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상한 방법으로 그 병을 고쳤던 것이었답니다. 아버지는 그 몽우리에 나쁜 것이 쌓여서 그런 거라고 하셨지. 그래서 바늘로 찔러서 고름을 빼내고 찬물을 적신 천으로 찜질을 해줬는데 구도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자신의 기억이 틀려 김대감에게 해가 된다면 큰일이었지만 이대로 두면 병이 더 악화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으리 소인이 감히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구도새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옛 기억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김대감은 깜짝 놀랐지만 이미 여러 명의 의원이 실패한 병이었기에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답니다. 그래, 구도새. 어차피 이대로는 차도가 없을 것 같으니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 구도새는 바늘을 불에 달궈 소독한 뒤 깨끗한 천으로 한 번 더 닦았어요. 나으리, 조금 아프실 수도 있사옵니다. 하지만 금세 나아지실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 구도새는 조심스럽게 혹을 찔러 나쁜 것을 짜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핏물이 나오더니 곧 노란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오, 정말 이런 것이 내 몸에 있었구나. 신기해하는 김대감의 말에 구도새는 나쁜 고름이 모두 나올 때까지 정성껏 짜내고 차가운 천으로 찜질을 해주었답니다. 아, 시원하구나. 정말 허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대감의 다리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흘 뒤에는 침상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방 안을 걸어 다니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구도새, 이것은 정말 기적이구나. 하늘이 너를 보내주신 것이 틀림없다. 김대감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김대감은 자신의 병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내의 병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구도새, 잠깐. 내 허리에 있던 혹에서 나쁜 고름이 나왔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집사람도 아이를 낳은 후 계속 아프다가 점점 심해졌는데 혹시 집사람도 몸 어딘가에 나쁜 것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닐까? 김대감은 급히 안채로 가서 아내를 살펴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허리에도 비슷한 몽우리가 있었는데 김대감의 것보다 훨씬 크고 심각해 보였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오. 나도 며칠 전까지 다리가 아파 누워 있었는데 구도새가 치료해준 후로 이렇게 말끔하게 나았소. 김대감은 자신의 허리 부분을 보여주며 치료 과정을 설명했어요. 최 씨 부인은 놀라면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앞섰지요. 아니, 서방님. 어떻게 노비인 구도새에게 제 몸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김대감도 고민에 빠졌지만 아내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것은 목숨이 걸린 일이요. 예의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겠소? 구도새가 마지막 희망이요. 결국 최 씨 부인도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구도새에게 치료를 부탁하기로 결심했어요. 구도새, 이 늙은 주인이 또 한 번 부탁하네. 부인도 나와 같은 병인 것 같은데 치료해 줄 수 있겠느냐? 구도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감히 마님을 치료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으리, 저 같은 종놈이 감히 마님을 어떻게. 구도새,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너가 아니면 부인을 구할 사람이 없다. 구도새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준 김대감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자신이 이 집안을 구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최선을 다해 보겠사옵니다. 다음 날 구도새는 평생 처음으로 안채에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손에 땀이 났어요. 마님, 소인 구도새라 하옵니다. 감히 폐를 끼치지 않겠사옵니다. 구도새는 무릎을 꿇고 깍듯이 인사했어요. 최 씨 부인은 구도새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여종 아영이 옆에서 부인의 허리를 드러내자 구도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대감과는 달리 최 씨 부인의 등 전체가 큰 혹처럼 불어나 있었거든요. 마님, 이것은 보통 혹이 아니옵니다. 나으리보다 훨씬 크고 깊은 곳까지 퍼져 있는 것 같사옵니다. 구도새는 바늘로는 안 될 것 같아 대장간에서 쓰는 굵은 송곳을 가져와 불에 달궈 소독했어요.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했지만 아영이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마님, 잠시 아프시겠지만 꼭 참아주시옵소서. 한 번에 끝내겠사옵니다. 구도새는 송곳이 적당히 식기를 기다린 후 가장 부은 곳을 찔렀습니다. 으악!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지만 구멍에서는 나쁜 고름과 검붉은 피가 마치 샘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대감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이었지요. 구도새는 나쁜 것이 다 나올 때까지 쥐어짜기 시작했고 한참 뒤에야 맑은 피가 나오면서 멈췄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등의 부기가 확연히 빠졌고 사흘 뒤에는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으며 일주일이 지나자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님이 일어나셨어요. 아영이가 소리쳤어요. 박진사도 달려와 부인이 일어선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보, 정말 일어섰소. 최 씨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지요. 구도새, 정말 고맙다. 너가 아니었다면 우리 식구가 어떻게 되었을지. 최 씨 부인은 구도새에게 깊이 감사하며 절을 하려 했지만 구도새는 황급히 만류했습니다. 마님, 절은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소인이 마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노비가 병든 양반 부부를 모두 고쳐냈다는 이야기는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김대감은 구도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를 노비가 아니라 가족으로 대하기로 했습니다. 구도새,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의 가족이다. 더 이상 노비가 아니야. 김대감은 구도새에게 좋은 옷과 방을 내어주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주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겠사옵니까? 구도새, 우리가 너한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겠느냐? 우리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몇 달이 지나자 구도새의 소문은 다른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왔고 김대감은 구도새에게 의원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구도새, 너에게는 사람을 낫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많은 사람을 도와주거라. 구도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많은 사람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의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대감의 도움으로 고을 한복판에 조그만 의원을 차리게 되었지요. 저는 별다른 학문을 배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약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아끼는 마음과 정성만 있을 뿐입니다. 구도새는 평생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김대감 댁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노비 출신이었지만 결국 온 고을에서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가짐과 따뜻한 정성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